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한 곳에 오래 산 사람보다는 급지를 꾸준하게 올려서 자주 이사를 다니는 사람이 자산 증식 차원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알아본 것처럼 급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승하는 크기가 그 높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급지에 계신 분들은 빨리 중급지로, 중급지에 계신 분들은 빨리 상급지로. 그래서 본인이 사는 지역이 물론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하급지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사의 빈도를 늘려서 꾸준하게 상급지로 갈아타기 이거를 시도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요. 상급지에 가까워질수록 뭐 이사의 빈도는 좀 줄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 누구나 최상급지로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닐 필요가 없겠죠. 이거를 팔고 뭐 더 상급지로 갈아탄단다? 탄다? 뭐 더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사를 가야 되긴 하겠지만 일반인들 기준으로 압구정 현대 정도면 이제 거의 올라갈 수 있는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더 이상 자주 이사를 다닌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급지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꼭 뭐 강남이 상급지고 뭐 마용성 요 정도가 뭐 중급지고 뭐 노도강이 하급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본인의 기준으로 한번 설정해 보시고 잡아 보시고요. 본인한테 현재 본인의 어느 급지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느 급지까지 올라가고 싶은지를 한번 정해 보시고 좀 갈아타기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변화를 시도해야 발전의 기회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멈춰 있으면은 뭐 현상 유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 이사를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주자주 그렇게 이사를 좀 다니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가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많거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20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용적률 개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즉 땅 한 평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용적률이 200%면 쉽게 땅 한 평에 건물을 두 평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건물을 지실 때, 요즘 뭐 신축이라든가 건물 뭐 건축, 뭐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데요. 특히나 이제 건물 신축할 때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내 건축비도 좀 맞춰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짜리 땅이면요, 요즘에 그냥 강북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원자재값하고 인건비, 이런, 건축비가 많이 상승을 해서 평당 건축비가, 한 평 지으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요. 좀, 그래도 괜찮게 지으려면 엘리베이터 넣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토지 가격이 평당 한 1억짜리라고 하면 우리가 용적률 200%니까 두 평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한 넉넉하게 한 평당 한 1,500만 원. 요 정도 잡으면 그래도 상급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땅값 자체가 1억 원이기 때문에 평당 1,500씩 두 평, 3천만 원 하면 요 정도 땅값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물론 상승 하락의 부침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놓고 봤을 때 한 10년이면 두 배 정도 땅값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평균을 한번 잡아보면 평당 1억짜리 땅이면 보통 한 3, 4년이면 1억 3, 4천 정도, 그러니까 3, 4천만 원 정도 땅값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땅값이 비쌀수록 건축비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도 그만큼 건물 신축 비용이 금방 회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평당 1억이면 평당 건축비 1,500만 원을 잡아도 한 3, 4년 정도면 건축비를 다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고급적으로 좀 잘 지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그 밑에 보시면 평당 1,000만 원짜리 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요즘에 서울에서 1,000만 원짜리 찾기는 거의 어려운데요. 하여튼 뭐 1,000만 원짜리 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건축비를 1,000만 원만 잡아도 이 건축비를 다 빼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이게 보면 비싼 땅일수록 조금 고급스럽게 건축비를 넉넉하게 잡아서 가심비로 지어도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요.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이런 땅들은 효율성과 기능성을 좀 강조해가지고 가성비 있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본인 살집 지시는 분들, 처음으로 이제 지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짓냐면은 땅값은 생각 안 하고요. 막연하게 내가 집을 지면 이제 오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건축비를 좀 많이 투하해서 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본인이 난 오래 살 거야 해서 좀 자기의 개성에 맞게 본인의 특성에 맞게 성향에 맞게 좀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값에 비례해서 좀 효율성을 강조해서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피해야 할 거, 좀 지양해야 될 그 사례는 뭐냐면요. 시골에 지방에 이제 전원주택을 짓는다고요. 저렴한 땅을 사가지고요. 좀 돈을 많이 들여서 평수도 넓고 2층으로 좀 고급 주택을 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진다는 건 또 건축을 한다는 건 물론 뭐 예술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진다는 개념보다는 최종적으로 재테크, 투자가 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게 더 크거든요. 그다음에 나는 뭐 집으로 돈을 안 벌어도 돼.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대중성을 강조를 하실 수밖에 없고 가성비를 맞추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 집 짓는데 뭐 한 10억이 들었는데 나중에 팔 때 뭐 10억 미만으로 팔아도 돼. 그러면 그냥 원 없이 지셔도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10억 주고 집을 지었으면 10억 주고 들여서 건물을 지었으면 나중에 팔 때 언젠가 팔 때는 10억보다는 비싸고 높게 팔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투자로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가심비 고급스럽게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땅값을 비례해서 좀 효율성과 기능성을 강조해서 건물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마를 정리해 드리면요. 상급지일수록 신축 프리미엄 기간이 길고 급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축 프리미엄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특히 본인 아파트가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점점 구축이 돼서 좀 걱정이 된대요. 뭐 이거 세도 안 나가, 잘 이제 안 나갈 것 같고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매매도 조금 안 되지 않을까 구축이어서 고민된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몇 년식인데요? 그러면 2015, 16년식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요, 10년만 돼도 구축으로 확 넘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급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축 프리미엄 기간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상급지로 올라갈수록 기존에 있는 걸 헐어내지 않으면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급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땅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거 재건축, 재개발 안 해도 돼요. 옆에 빈 땅이 많기 때문에 그냥 새로 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급지가 상급지일수록 신축 프리미엄 기간이 길다. 근데 반대로 급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프리미엄 기간이 짧아진다. 그러면 결국 앞서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지금의 구축도요, 예전 10년, 20년 전에는 신축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신축이 괜찮죠. 근데 장기적으로 길게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입지의 중요성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한 지어진 지 10년 이내 것들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너무 건축비가 급상승을 했고 인건비도 너무 크게 올라가가지고 분양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5년 차 정도 된 아파트들은요. 만약에 똑같은 땅에다가 똑같은 퀄리티로 지금 건물 짓는다 그러면 절대 지금 매매 가격보다 높게 분양을 해야지 낮은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아예 지금 신축 분양되는 완전 새 아파트도 괜찮지만 좀 지어진 지한 5년 정도 된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급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중급지 이상이라 그러면 한 10년 차 이내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급지가 좀 떨어지는 강북에서도 좀 아래 하급지다 그러면 한 지어진 지 한 5년 차 정도 된 아파트들은 단기적으로, 일단 앞으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아파트들도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결국 구축이 되기 때문에 입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렇게 첫 번째 테마, 입지 좋은 구축, 그다음에 입지 안 좋은 신축,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